제가 원래 맡은 의뢰받은 강의는 북한 관광에 대한 중요성과 활성화 전략. 그런데 제가 가능하다면 남북 관광, 이것이 이제 북한 관광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남북 관광이 북한 관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시간이 가능한 대로 말씀을 드리고, 더 이제 조금 시간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남북 관광 어떻게 협력해야 되냐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관광을 한 6가지 도구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대북 제재 하에서 회피가 가능한 외화 획득원으로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폐쇄성을 어떤 벗은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북한이 가져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요. 북한이 나름대로 북한 인민들의 어떤 경제 수준이 좋아지면서 북한 사람들도 위락이나 여행 욕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내외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지표라고 보기 때문에 관광을 또 중요하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80년대 후반에 제가 연구원 생활을 할 때 기억을 해보면은 관광을 우리나라의 낙후된 지역균형 발전의 수단으로 도입을 했는데, 최근에 김정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러한 얘기들을 관광의 중요한 역할로 이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 연구들로 봤을 때 관광이 발전을 하면은 일자리 창출이 다른 산업의 발전보다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전후방에 여러 가지 관련 산업들이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전후방 효과를 굉장히 중시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북한의 관광 인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북한의 관광 산업을 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7대 업종 32개 세부 업종으로 법률에서 산업을 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러한 법률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에 있는 관광학자들이 관광자원 보호, 그다음에 관광봉사시설, 관광선전산업 사업, 관광객들에 대한 여행 안내 봉사 사업, 이런 4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몇 가지를 합해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경제개발구,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이렇게 이중으로 구분이 돼 있고,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5대 경제특구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가장 관광으로만 특화되고 있는 것이 그 중에 5개 중에 금강산 국제관광 지구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경제특구 중에서도 이제 관광특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어서 경제개발구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개발구 중에 관광개발구라는 것을 별도로 두고 있고, 온성섬이나 신평이나 청수, 그리고 삼지연 쪽에 있는 무봉지구 같은 것들을 관광만 전문으로 하는 관광개발구로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 관광은 국제 관광 시장에서 보면 미지의 미공개 지역이라는 신비성이 있습니다. 이게 강점이죠. 또 하나는 중국이라는 거대 관광 시장에서 볼 때 항미 원조, 이미 뭐 70년이 넘은 일이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미국을 대항으로 해서 조선을 구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중국 인민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돌아보기 위한 어떤 홍색 관광의 목적지로서 북한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북쪽의 음식이 저는 남쪽의 음식에 비해서 국제적 확장성은 조금 더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남쪽의 음식이 아주 화려한 양념의 맛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또 선풍적인 어떤 인기도 끌고 있지만, 지속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재료 중심의 맛을 중시하는 북한 음식이 외부적 확장성에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한 150개 정도 해외에 운영해왔던 북한 음식점들 자체가 굉장히 어떤 재미있는 그런 노즐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비교적 잘 보존된, 이건 뭐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역설적인 어떤 현상입니다만은 이런 것들 그리고 높은 공연 수준 그리고 북한의 가이드나 이런 관광 종사원들의 실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다만 이제 약점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그 북한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인프라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교통도 나쁘고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도 나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 때문에 결정적으로 관광에서 시즈널리티라고 하는 계절성이 존재합니다. 12개, 12개월 중에 상당 부분의 관광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약점이고요. 또 외부적인 정치군사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원비어 사건이나 박광자 씨 사건, 최근에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피살되는 어떤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한 것 때문에 관광지와는 이게 조화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면세점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에 반해서 북한의 관광은 살 게 없습니다. 뭐 몇 가지 뭐 도자기, 그림, 인삼, 술 몇 개.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추가적으로 쓸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북한의 그 관광의 부가가치가 약한 그리고 이제 협소한 관광시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부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 주민들의 관광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중국 의존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나쁘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관광의 활성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북한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발표를 정리할까 하는데요. 우선 북한의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인 제도 정비가 좀 먼저 필요하다. 지금 북한은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는 점적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중장기 계획을 현재까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관광 정책을 과학적으로 해나가야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북한의 관련 연구들은 조사 통계의 중요성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광진흥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광학계의 활성화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북한에는 여러 대학과 지방의 사범대학들에서 이제 관광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또 혹은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학회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중국 시장, 중국에 있는 학회와 우리나라에 있는 학회가 북한 학자들과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국제 제재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거거든요.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서 이러한 사전적 연구와 주변 협력이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쿠바의 경우에 제가 아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쿠바는 관광을 일으킬 때 두 가지의 국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하나가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 국제 협력을 했는데 북한도 역시 북한 단독으로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중국, 러시아, 한국, 약간 멀게는 일본, 미국까지를 합해서 국제 협력을 해야 되고 이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외자 유치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아주 치밀한 중장기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협력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외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또 주변에 굉장히 너무 민감한 외래 관광객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 문제로 볼 때 북한의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도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저는 본격적으로 김정은이 정치를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측면이 강조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활성화 전략의 마지막, 이건 단기적 처방입니다만은 핵심 인프라를 조기 현대화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뭐 인민군을 이용을 하던
중국으로부터 어떤 협조를 받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의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굉장히 좋은 조건, 안전한 조건을 제시해서 유치해서 빨리 이걸 현대화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100만, 200만, 1000만을 보내도 북한이 받을 수 없다. 그 수용시설이. 그렇다면 그러한 숫자 자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의 관광은 이것만으로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대북 제재하에서 우선 우리가 한 발 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제가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